안녕하세요, 척척박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았는데 척추뼈가 주저앉은 경우, 허리가 점점 굽어지면서 키가 줄어드는 경우, 등이 자꾸 아픈데 이유를 모르는 경우, 이 모든 게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이 영상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세요. 골다공증, 한자 그대로 풀면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뼈 단면을 보면 스펀지처럼 촘촘하고 단단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 구조가 성그러지고 구멍이 커집니다. 마치 오래된 스펀지가 삭아서 구멍이 커지는 것처럼요. 뼈의 밀도, 즉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표현합니다. 뼈가 약해진다는 것은 곧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 생깁니다.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 심하게는 기침 한 번, 재채기 한 번에도 척추뼈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걸 척추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왜 골다공증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뼈는 평생 새로 만들어지고 흡수되기를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흡수되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서 뼈 흡수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폐경 후 5에서 10년 사이에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폐경 후 여성이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남성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7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에서도 골다공증이 확인됩니다.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이렇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70세 이상 남성, 가족 중 골다공증이나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 흡연과 과도한 음주, 햇빛을 거의 안 보는 경우,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래 복용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없지만 이미 진행된 경우 이런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키가 3cm 이상 줄었다면 척추뼈가 조금씩 찌그러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등이 자꾸 굽어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와 등이 점점 앞으로 굽는다면 골다공증성 변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 등 중간이나 허리가 갑자기 아파졌습니다.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등이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다면 압박골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빠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았어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 사소한 충격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가볍게 부딪혔을 뿐인데 뼈가 부러졌다면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 즉 DXA 검사로 확인합니다. 방사선을 이용해서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통증도 없고 시간도 10분 내외로 짧습니다. 검사 결과는 T점수로 나옵니다. T점수로 내 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분류합니다. 골감소증은 골다공증 직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큽니다. 기존에는 54세, 66세 여성만 국가검진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도 추가되어 이제 54세, 60세, 66세 총 3번 국가검진으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받으세요. 남성도 70세 이상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칼슘 섭취입니다.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 칼슘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약 700에서 800mg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이렇습니다. 우유 한 컵에 약 200mg, 두부 한 모에 약 300mg, 멸치 한 줌에 약 2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식사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보충제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흡수에 유리합니다.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함께 챙겨야 효과적입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을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에서 20분 팔이나 다리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생활이 많으시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용 전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 즉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는 심폐 기능엔 좋지만 뼈 자극 측면에선 걷기보다 효과가 적습니다. 낙상 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 넘어지면 단순 타박이 아니라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 안 미끄러운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야간 조명을 충분히 확보해 두세요.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골밀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줍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부족한 경우 약물 치료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뼈가 녹는 것을 막는 약물, 그리고 뼈를 새로 만드는 것을 돕는 약물입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치료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골다공증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롤리아입니다.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치료제입니다. 뼈를 녹이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뼈가 더 이상 빠르게 약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6개월마다 병원에 오셔서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매일 약을 챙겨 먹는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중간에 임의로 끊으면 골밀도가 다시 빠르게 낮아질 수 있어서 전문의와 상의 없이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베니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총 12개월 맞는 주사 치료제입니다. 뼈를 만드는 기능과 뼈가 녹는 것을 막는 기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특히 골밀도가 많이 낮아진 분들 또는 이미 척추 골절이 한 번 있었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어떤 치료제가 맞는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중요한 것은 두 치료제 모두 모든 분께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골밀도 수치, 골절 병력, 나이, 다른 기저질환,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세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골다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콕 짚어드릴게요. 골다공증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더 주의해야 하지만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답니다. 부쩍 키가 줄어들었거나 등이 조금씩 굽어지는 것 같을 때, 또 아무 충격도 없었는데 갑자기 등 허리가 아프다면 지체 말고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뼈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점심 드실 때 우유 한 잔 꼭 챙기시고요. 둘째, 오후에 따뜻한 햇빛을 15분 정도 쬐어주세요. 셋째, 저녁엔 가볍게 10분만 걸어보시는 거예요.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소중한 우리 뼈를 든든하게 지켜주거든요. 저 척척박수와 함께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허리 주사 치료 꼭 맞아야 하는지,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께 이 건강 정보가 닿을 수 있답니다. 오늘도 뼈 건강 챙기시는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